혈액 검사하다가 피가 걸쭉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혈액이 맑지 못하면 피가 끈적이게 됩니다. 혈액이 맑지 못하면 순환이 잘 되지 않는데요. 피가 통하지 않는 곳은 영양을 받지 못하고 노폐물 제거도 되지 않습니다. 간에 혈액이 잘 돌지 못하면 피로가 쌓이고 폐에 혈액이 잘 돌지 못하면 숨쉬기가 힘들고 기침, 가래가 생깁니다. 심장에 혈액이 돌지 못하면 혈압이 올라가거나 부종이 생기겠죠. 뇌에 피가 돌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풍이나 치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도 혈액이 끈적일 때 발생합니다. 혈액은 맑아야 잘 돕니다. 혈액을 맑게 하는 가장 좋은 식품이 바로 양파인데요.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성분이 혈전을 용해하고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껍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껍질 버리지 마시고 함께 드시기를 권합니다. 혈액이 끈적이면 혈관청소부 양파를 부르십시오. 당뇨병이 왜 생기나요? 설탕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요? 맞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생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당뇨병에 취약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 몸에 당이 들어오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혈관 속에 있는 당을 근육이나 간으로 보내서 사용하거나 저장하죠.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이 작용이 잘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인슐린이 나와도 혈액 속에 당이 근육이나 간으로 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깨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으로 에너지 소모량을 늘리면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집니다. 운동은 당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태워 없애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혈당을 내려줍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기분이 좋아야 당뇨병이 없어지는 거죠. 셋째, 양파 드십시오. 양파가 혈당을 내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걱정, 겨울에는 추워서 걱정입니다. 한의원에서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손발이 저리다, 몸이 냉하다, 소화가 안 된다, 소변이 자주 나온다, 머리가 막지 않다, 어지럽다, 여기저기가 아프다 등 증상은 가지각색이지만 원인은 모두 하나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작년에 광주에서 오셨던 중년 여성분은 몸이 시려서 샤워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물이 몸에 닿으면 너무 차고 시리게 느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또 한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내복을 입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몸 건강의 알파와 오메가인 것이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우리 몸은 60쪽이나 되는 세포가 모여서 만들어진 세포 공동체죠. 그래서 모든 세포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건강한 것입니다. 세포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영양 공급이 잘 돼야 하잖아요. 영양은 피를 타고 공급됩니다. 또 노폐물이 잘 제거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하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은 영양분뿐만 아니라 산소 공급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산소 환경이 만들어지죠. 저산소 환경이 되면 세포들이 저마다 살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암세포죠. 사실 암세포는 죽어가는 정상세포가 살기 위해서 변신하는 세포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가장 보편적인 치료법이 온열요법이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혈액순환을 살리는 거죠. 36.5도짜리 혈액을 골고루 순환시켜주면 저산소 환경이 사라지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혈액순환을 살리는 비법 약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혈액순환을 살리는 비법 약차 첫 번째 재료는 양파입니다. 몸이 냉하고 피로가 쌓였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영양식이 양파인데요. 저희 한의원을 찾는 환자분들 보면 양파즙도 아주 많이 드시더군요. 양파가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 중에는 으뜸입니다. 양파는 혈관 청소부로도 알려져 있을 정도로 혈액순환에 크게 도움을 주죠. 양파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기원전 3000년까지 올라갑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축에 동원된 노예들에게 매일 양파를 먹였다고 하네요. 무거운 돌덩이를 매일 나르려면 아마 양파가 꼭 필요했을 겁니다. 양파의 주요 성분은 퀘르세틴인데요. 퀘르세틴이 혈전 형성을 방해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동맥의 탄력성을 회복시켜주는 효능도 있죠. 퀘르세틴은 끓이거나 볶아도 거의 영양분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조리해도 영양 손실이 적죠. 대신 양파의 퀘르세틴은 껍질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껍질 쪽 부분을 더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건강상 유리합니다. 또 황화아릴 성분이 있는데요.
양파에 함유된 황화알릴 성분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을 내리는 효능이 있죠. 또 비타민 B1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비타민 B1은 티아민이라고 부르고 수용성 비타민이죠. 인체의 에너지 대사에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포도당 대사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기운 없을 때 비타민 B 먹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 양파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제가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가 당신의 병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나는 이미 혈액순환약을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실은 혈전용해제를 가장 많이 복용하고 계시죠. 혈전용해제라는 것이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인데요. 혈전 형성을 방해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혈액만 묽어진다고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혈액이 묽어지면 출혈 같은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혈액순환을 시키는 힘은 발생하지 않죠. 양파는 이 혈액순환의 힘을 길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살리는 비법 약차 두 번째 재료는 단삼입니다. 제가 단삼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는데요. 좀 생소해서 그런지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한약재 중에서 단삼만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약재는 없습니다. 당귀, 청궁, 백작약, 숙지황 4가지 약재를 배합한 처방이 사물탕입니다.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모든 질병의 기본 처방이죠. 사물탕은 자율신경 질환에도 응용이 되는데요. 허열로 인해서 안면 홍조가 오거나 교감신경 흥분으로 불안하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있을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물탕의 모든 효능을 한 가지 약물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단삼이죠. 사물탕 대신 단삼만 드셔도 되는 겁니다. 단삼의 효능을 살펴보면 활혈거어, 양혈소옹, 양혈안신 이런 말들이 쓰여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어혈을 제거하고 종양을 제거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항염증 효과, 항알러지 효과, 면역력 향상, 중추신경 억제작용, 항당뇨 효과, 간경화 억제작용, 골다공증 억제 효과, 항암작용까지 효능이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 빠지지 않는 약재가 바로 이 단삼입니다. 혈액순환을 살리는 비법 약차 세 번째 재료는 음양곽입니다. 음양곽은 한마디로 보양제죠. 삼지구엽초라고도 불리고요. 음탕한 염소의 약초라는 뜻입니다. 염소가 이 풀을 뜯어먹고는 하루에 100번 교미를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남성의 발기가 이루어질 때 부교감신경에서 산화질소의 발생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음경해면체의 혈관벽을 구성하는 평활근에 사이클릭 GMP가 증가하면서 혈류가 유입되는 거죠. 발기부전은 이 사이클릭 GMP가 PDE5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비아그라가 이 PDE5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발기를 유도하는 거죠. 바로 이것과 똑같은 효능이 음양곽에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음양과학 추출물이 수컷 생쥐의 총 정자수를 증가시키고 정자의 활동성도 증가시키고 정상 정자수의 증가도 유도했다고 합니다. 또 고환 조직 세정관 사이의 간격과 혈관을 증식시키고 정자 첨체 효소의 활성을 높여서 수컷 생쥐의 생식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비아그라와 음양과의 차이가 바로 이것인데요. 비아그라는 그냥 발기만 도와줍니다. 다른 효능은 일체 없죠. 그런데 음양과학은 정자수의 증가와 활동성 증가, 정상 정자수의 증가까지 유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그대로가 좋은 것입니다. 음양과학이 남자에만 좋은 것은 아니고요. 여성의 혈액순환도 도와줍니다. 남녀 가리지 마시고 함께 드십시오.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린 3가지 약재를 배합하시면 됩니다. 우선 단삼과 음양곽을 4에서 8g 배합하시고 양파는 15에서 25g 정도로 2~3배 정도 더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500에서 1000cc의 물에 끓이시고 10% 정도 졸이시면 되고요. 여기다 혈액을 맑게 하는 들기름 1스푼 첨가해도 좋고요. 꿀을 조금 타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양파, 단삼, 음양곽 비법 약차 드시고 혈액순환 장애 없는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피곤하죠. 왜 피곤한 걸까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늘 부족합니다. 36.5도라는 체온을 항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에너지 생산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손발이 차지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많아도 피곤해지는데요. 뇌는 우리 몸의 2% 정도 무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20%나 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생각을 많이 하면 몸이 금방 피곤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 배터리를 시시각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생산량이 줄어들면 기운이 없는 것이죠. 양파 속에는 황화알릴이 풍부한데요. 이 황화알릴이 분해되면 알리신이 됩니다. 알리신이 비타민 B1과 결합해서 알리티아민이 되고, 알리티아민이 되면 신진대사가 더욱 촉진되고 ATP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피곤할 때 양파 매일 드십시오. 간이 하는 가장 대표적 기능은 해독 기능입니다. 신장과 더불어서 노폐물을 처리하는 것이죠. 신장이 주로 수용성 노폐물을 처리한다면 간장은 지용성 노폐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을 때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간에 기름이 끼면 뭐라고 하죠?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간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기름과 관련되죠. 그래서 기름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양파가 좋습니다. 양파는 혈액 속에 있는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녹여주죠. 또 섬유소 용해 활성작용으로 혈전을 녹이고 혈액을 맑게 합니다. 혈관 속 혈전은 혈관을 막아서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비타민 B9 많이 먹는데요. 술을 마시면 비타민 B1이 많이 소모됩니다. 양파의 알리신이 비타민 B1과 결합해서 흡수율을 높이고 주독을 중화해서 간장을 보호해줍니다. 간 기능 개선이 필요할 때 양파 매일 드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순넬입니다. 오늘은 양파와 함께 매일 복용하면 만성 피로를 싹 날려드릴 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들 복용하시고 활력되 찾으시길 권합니다. 양파와 함께 복용하면 만성 피로를 싹 날려버리는 음식 첫 번째 재료는 맥주 효모입니다. 맥주 효모는 주로 탈모에만 효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탈모 예방 외에도 아주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죠. 맥주 효모는 말 그대로 맥주를 만들 때 사용하는 효모입니다. 곰팡이의 일종이죠. 그냥 효모는 이스트라고 부르고 맥주 효모는 브루어스 이스트라고 합니다.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스트도 맥주 효모의 일종입니다. 효모는 산소가 풍부할 때는 산소를 이용한 유기호흡으로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식초 만들 때의 경우죠. 또 산소가 없을 때는 무기호흡을 하는데요. 맥주나 포도주 같은 알코올 발효가 이에 속합니다. 이때 알코올과 함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반죽을 부풀려서 빵을 만드는 거죠. 맥주 효모에는 단백질과 각종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인 티아민, 비타민 B2인 리보플라빈, 비타민 B3인 나이아신, 비타민 B6의 함량은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길 정도로 풍부하죠. 합성 비타민 제제 말고 천연 비타민을 섭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맥주 효모 복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TV에서 광고하는 천연 비타민은 실제로 천연이 아니죠. 천연이랑 비슷하다는 말이고요. 천연 비타민은 오직 식품으로 섭취할 때만 복용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비타민 B군은 주로 활력이 필요할 때 섭취하는 영양분이죠. 비타민 B가 우리의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가 있을 때 항상 비타민 B군을 추천하는 거죠. 또 효모에는 베타글루칸이 아주 풍부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원래 버섯에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효모도 버섯과 같은 균류에 속하기 때문에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베타글루칸의 대표적 효능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죠. 항염증 작용이 있고 그리고 면역력 증진,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 피부 개선, 뇌신경 활성화, 과민성 대장 예방, 탈모 완화, 피로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맥주 효모에는 셀레늄과 엽산도 풍부한데요. 셀레늄이 지방간처럼 간세포에 기름이 끼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또 BCAA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간질환 환자의 회복식으로도 손색이 없죠. 엽산은 비타민 B와 함께 메티오닌이 호모시스테인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뇌혈관을 수축시켜서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이죠. 그래서 맥주 효모가 간 건강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음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맥주 효모 꾸준히 드시면 간 기능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대신 맥주 효모에는 퓨린이 들어있기 때문에 통풍 환자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양파와 함께 복용하면 만성 피로를 싹 날려버리는 음식 두 번째 재료는 레몬즙입니다. 레몬의 건강 정진 효과는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명성만큼 복용하시는 분은 적은 것 같습니다. 또 레몬의 맛이 시다 보니까 꺼리는 사람도 많고요. 레몬의 신맛 때문에 산성 음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레몬은 기본적으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레몬의 시트르산 때문에 산성 음식이다라고 오해하시는 거죠. 사과나 오렌지도 비슷한 경우고요. 레몬의 산성도는 9.0입니다. 중성이 7.0이죠. 그래서 알칼리성 식품이고요. 소화 도중에 혈액을 알칼리화시킵니다.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 때문에 끓이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셔도 좋겠습니다. 레몬은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이죠. 레몬 100g에 비타민C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128%가 들어있죠. 레몬에 비타민C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맥주 효모에 들어있던 비타민 B1, B2, B3, B6도 모두 들어있습니다. 또 각종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죠. 칼슘, 구리, 철분, 칼륨, 마그네슘, 아연, 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레몬은 뇌졸중 위험을 낮춰주죠.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감기류의 신과일을 많이 먹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허혈성 뇌졸중 위험도가 19%가 낮다고 합니다. 또 암세포도 억제해주죠. 비타민C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 때문입니다. 궤혈병 같은 출혈 질환도 예방해주고요. 피부에도 아주 좋죠. 주름을 억제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빈혈에도 좋고요. 면역력을 활성화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레몬수의 원자 구조가 위의 소화액과 비슷해서 간의 담즙 생성을 활성화시키고 소화를 돕는 거죠. 레몬의 상큼한 냄새가 기분도 좋게 해주고 강력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독소를 배출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만능 영양식품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도 좋은데요. 비타민C가 천식과 폐렴을 억제하고 예방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맥주 효모와 레몬을 함께 세트로 드시면 피로회복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험생들에게는 피로회복과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영양식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우리 식단에 늘 올라오는 음식 중에 하나죠. 조금 더 많이 자주 복용하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양파는 위에서 소개한 맥주 효모나 레몬처럼 아주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양파에 포함된 유황화합물 성분과 케르세틴 성분이 강력한 건강 정진 효능을 지니고 있죠. 케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일종의 식물 색소입니다. 빨간색과 주황색 과일과 야채에 많이 들어있죠. 케르세틴은 천연 항히스타민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음식 알레르기와 천식 그리고 피부 두드러기 증상에 도움이 많이 되죠. 케르세틴이 각종 염증 경로와 기능을 조절하고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백혈구와 그 밖의 세포 신호에 기인한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심장질환, 콜레스테롤 질환, 관절염, 피부염,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등의 두루 효과가 있죠. 케르세틴의 천연 항히스타민 효과는 알레르기로 인한 기침, 눈물, 콧물, 두드러기, 입술이나 혀의 부종,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케르세틴은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알러지가 심하신 분들은 1년 내내 복용해도 좋고요. 양파가 매워서 비염에 나쁠 것 같은데 효과는 정반대로 더 좋습니다. 그 외에도 케르세틴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항암 효능도 있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죠. 양파에 들어있는 유황을 식이유황이라고 부르죠. MSM이라고도 합니다. 건강식품으로 아주 많이 판매되고 있죠. 유황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 인, 칼륨 다음으로 많은 미네랄 성분입니다. 머리카락, 연골, 콜라겐, 피부 조직 등을 생성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40대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MSM은 항염증 작용이 강력해서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복용하죠. 또 알레르기를 완화시키는 효능도 있고 간질성 방광염의 통증과 발병 빈도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 생성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탈모 방지에도 효과가 있죠. 그래서 말입니다. 만성 피로가 있을 때 양파와 맥주 효모와 레몬을 세트로 함께 복용하시면 피로가 싹 사라질 뿐만 아니라 머리도 맑아지고 만성염증도 예방해주고 피부 탄력도 증가시켜주고 노화도 방지해주고 비염, 전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도 싹 예방해줄 것입니다. 양파, 맥주, 효모, 레몬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만성 피로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이죠. 파이프가 좁아지면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혈관이 좁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혈액이 탁하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고 순환이 잘 되질 않죠. 그래서 압력이 올라갑니다. 혈액이 탁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당뇨병입니다. 혈액 속에 당이 증가하면 혈액이 끈적이게 되고 흐름이 느려지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또 혈전이 증가해도 순환이 잘 되질 않습니다. 혈전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막아버리기 때문이죠. 혈압이 올라가는 두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말초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죠.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을 내리는 음식을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양파 되겠습니다. 양파 매일 드십시오. 혈압이 내려갑니다. 운동도 하셔야 합니다. 운동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혈관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혈관은 체내의 장기들의 혈액을 운반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수거해냅니다. 그래서 만약 혈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체내의 모든 장기들이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혈류가 감소하고 완전히 차단되는 등의 이상 증상을 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혈관 질환이 생기면 무서운 것이 어디 한 곳만 아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관은 체내 모든 장기들의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부위의 혈관에 병이 생기면 몸속의 다른 혈관에도 병이 들게 됩니다. 혈관과 직결되어 있는 질병들을 살펴보면 중풍, 협심증, 심근경색, 혈관성 치매 등이 있죠. 혈관에 손상이 오면 이런 질병들에 모두 취약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협심증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나중에 중풍이 생기거나 또는 중풍에 걸리고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는 등 모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3대 사망 원인 중의 하나죠. 심뇌혈관 질환에 속하는 뇌졸중과 심장질환은 특히 중년이 되면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고혈압, 비만,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발생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청년들까지도 뇌졸중과 심장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죠.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혈관 건강을 챙겨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들 알아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먹는 것으로 나의 혈관 건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양파와 사과와 피칸입니다. 이들이 혈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파는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양파에 함유되어 있는 퀘르세틴은 혈관벽의 손상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의 농도와 혈압을 낮춰줍니다. 퀘르세틴은 양파 껍질에 많이 들어있죠. 또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유화아릴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양파를 까다 보면 눈물이 절로 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유화아릴입니다. 양파의 효능을 좌우하는 성분이죠. 유화아릴은 양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늘에도 들어있습니다. 마늘의 매운맛도 이놈 때문이죠. 유화아릴은 특히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큰 도움이 되죠. 유화아릴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래서 양파와 마늘을 익히면 매운맛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크고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고혈압에도 좋습니다. 혈관을 확장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관이 튼튼해지는 거죠. 또 양파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혈당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또 혈소판이 연기는 것을 방지하죠. 그래서 혈관 내 섬유소의 용해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혈전이나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또 양파의 크롬 성분은 인슐린의 활성을 촉진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죠. 그래서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좋습니다. 양파는 생양파를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영양성분이 열에 강하기 때문에 끓이거나 튀겨도 영양분의 손실이 크지 않습니다. 퀘르세틴은 열에 강하고요. 유화아릴은 열에 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두 번째 재료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아침에 먹으면 금사과, 저녁에 먹으면 독사과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를 저녁에 먹어도 우리 몸에 아주 좋죠. 저녁에 먹은 사과는 장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쾌변을 보게 해주죠. 장이 좀 약하신 분들의 경우에 저녁에 사과를 먹고 아침에 변을 보면 변이 묽어지거나 변의 사과가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정상이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과에는 다량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대신 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대변에 섞여서 덩어리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장이 약하신 분들은 대부분 변이 풀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사과가 소화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변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저녁에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과의 섬유질은 어차피 소화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변에 나오는 게 정상이죠. 대신 사과의 섬유질이 변으로 나오면서 장을 청소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에 먹는 사과를 장을 청소하는 똥사과라고 부릅니다. 결론적으로 저녁에 사과를 드셔도 좋다는 말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펙틴이라고 부릅니다. 펙틴은 혈관에 쌓인 악성 콜레스테롤의 배설을 촉진하고 칼륨이 풍부해서 급격한 혈압 상승을 막아줍니다. 또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또 사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사과는 다이어트에도 좋은 음식이죠.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주립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과체중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매일 사과 300g을 섭취시킨 결과 과일 대신 다른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체중 감소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영국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적어도 2개 정도의 사과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천식 발생 위험이 약 22에서 23% 낮아진다고 하네요. 사과가 호흡기 질환을 감소시키고 폐 기능을 강화하는 효능이 있다는 말이죠.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계의 항산화제인데요.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줍니다. 사과에도 퀘르세틴이 들어있죠. 혈장 속 과산화 지질의 증가를 억제하고 세포의 노화와 조직 손상을 방지해줍니다. 사과는 정말 국가대표급 건강식품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주인공은 피칸입니다. 피칸파이를 만들 때 재료가 바로 피칸이죠. 호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견과류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동맥경화증을 예방해주고요. 비타민 E와 섬유질도 풍부해서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죠. 피칸은 칼륨도 풍부한데요. 풍부한 칼륨 덕분에 체내에 쌓인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죠.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피칸 속에는 뇌신경 발달에 중요한 엽산이 풍부한데요. 호두보다 2배나 많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좋은 비타민 B군의 함량도 높고요. 엽산이 또 어디에 많죠? 맥주 효모에도 많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뇌신경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죠. 또 피칸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아연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피칸은 순위권에 이름을 올릴 만큼 많은 아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개선과 인체 전반의 대사작용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양파와 사과와 피칸을 함께 모아서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양파 100g, 사과 50g, 피칸 25g, 그리고 물 250ml를 준비해 주시고요. 양파와 사과는 껍질을 벗기고 깨끗하게 씻어서 잘게 잘라줍니다. 양파와 사과는 껍질도 효능이 좋죠.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준비하셔도 됩니다. 피칸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요. 이 재료들을 모두 믹서에 넣고 잘게 갈아줍니다. 쉽죠? 곧바로 양파, 사과, 피칸 주스가 완성됩니다. 이 양파, 사과, 피칸 주스를 하루에 한 컵씩 7일만 마셔보십시오. 몸이 변하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늦은 밤이나 아침 공복에는 복용 피하시고요. 속이 쓰려지거나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복용하시고 몸에 무리가 없으시면 그냥 계속 복용하셔도 좋고요. 양파 때문에 약간 불편하시거나 피칸 때문에 느끼하게 느껴지신다면 2, 3일 쉬었다 드셔도 좋습니다. 양파의 매운맛, 사과의 달달한 맛, 피칸의 고소한 맛이 우리 입맛과 건강에 꼭 들어맞으실 것입니다. 당연히 혈관도 청소해주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질환, 특히 뇌혈관질환이 발생하기 쉽죠. 특히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어르신들이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양파, 사과, 피칸 주스 드시고 튼튼하고 깨끗한 혈관 만드시고 혈액순환 문제없는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